참수로 막을 내린 파란만장한 운명의 여왕, 메리 스튜어트. 1567년 6월 어느 새벽,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 스튜어트는 애써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혼돈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었다. 한때 스스로를 프랑스의 왕비이자 스코틀랜드의 여왕, 그리고 잉글랜드 왕위의 합법적 계승자라고 자부했던 그녀였으나 번뜩이는 야망과 복잡하게 얽힌 정세가 불러온 수많은 사고는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다. 남편 살해 사건의 공범으로 몰려 민심을 잃고 귀족들의 반란에 또다시 휩쓸린 뒤 급기야 그녀는 잉글랜드의 피신에 스스로 적수이자 경쟁자였던 엘리자베스 1세에게 몸을 맡겨야 했다. 그 길고 모진 감옥살이는 19년이나 이어졌고 메리는 마침내 단두대에서 최후를 맞는다. 이토록 극적인 삶의 무대에선 과연 무엇이 그토록 그녀를 치열하게 몰아붙였을까? 세계사의 패배자들 가운데 메리 스튜어트만큼 후세인들을 매혹시킨 여성은 없었다. 고혹적인 자태에다 음모술수에 능한 메리 스튜어트 스코틀랜드 여왕은 갖은 고초를 겪은 뒤 참수당했다. 여왕이 죽은 지 6년 만에 그의 삶을 다룬 연극이 처음 나온 뒤로 수많은 드라마들이 여왕을 한편으론 순교자로 기리고 슈퍼우먼으로 경탄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론 살인 공범으로 혹평하기도 하였다. 이런 드라마들은 100여 편을 헤아린다. 엘거논 스윈버는 16년에 걸쳐 메리 여왕을 다룬 3부작 드라마를 집필했고 터도르 폰타네는 발라드 한 편으로 헌사했으며 월터 스콧과 슈테판츠 바이크는 여왕의 전기를 소설로 썼다. 이 작가들은 잉글랜드의 권력자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무릎을 꿇은 고통에 몸부림치고 격정에 찢긴 여왕에게 매료되었다. 메리 스튜어트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1542년 아버지 제임스 5세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엿새 후였다. 왕위 계승 순서는 그녀가 절대적 1순위였고 덕분에 메리는 생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스코틀랜드의 여왕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강대국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틈바구니에서 스코틀랜드는 외교적 압박과 갈등을 끊임없이 겪어야 했고 그러한 수세 속에서 왕실을 대표해야 했던 메리 역시 여러 갈래의 정파적 이해관계 속에서 자주 말려 들어가는 신세가 되곤 했다. 결정적으로 메리는 불안한 스코틀랜드의 정세를 등지고 일찌감치 프랑스로 건너가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다. 프랑스 궁정에서 받았던 세련된 교육과 천부적인 미모 그리고 인맥 덕택에 마침내 프랑스 왕세자 프랑수아와 혼인을 올렸고 잠시나마 프랑스와 스코틀랜드 두 나라의 여왕으로 당당히 군림했다. 그러나 사랑과 권력의 찬란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프랑스와 2세가 갑작스럽게 요절하면서 메리는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야만 했다.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메리 스튜어트는 일종의 문화 충격을 받았다. 프랑스 궁정에서 누렸던 화려함과 달리 스코틀랜드는 신교가 강세를 이룬 상황이었고 곳곳에서 종교 갈등이 도사리고 있었다. 게다가 메리 스튜어트는 가톨릭 신앙을 고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왕의 권위는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뛰어난 외교술을 지닌 인물로 스코틀랜드 귀족들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쌓아 나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잘못된 결혼 상대와 갖가지 음모가 잇따라 폭발하며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집어삼켰다. 메리는 1565년 22세의 나이에 사촌 형제뻘인 달리 백작과 결혼했다. 문제는 그에게 스코틀랜드 왕이라는 칭호까지 부여했다는 데 있었다. 그간 정치적 종교적 역학관계에 예민하던 스코틀랜드 귀족들은 이 결혼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가톨릭 의식으로 진행된 결혼이 불씨가 되어 칼뱅파 세력의 봉기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반란은 보스월 백작 등 여왕 측 충신들의 힘으로 진압되었다. 그러나 달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허영심 많은 인물로 개인 비서 리치오를 시샘해 결국 살해를 사주하는 등 스스로 왕위의 품격을 걷어찼다. 게다가 칼뱅파를 몰래 지원하면서 평생 왕의 지위를 보장해달라 요구해 메리의 분노를 샀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달리는 에든버러 외곽의 영지에서 교살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메리는 살인에 직접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지는 않았지만 민심은 곧장 다음 남편 후보였던 보스월 백작에게까지 손가락질을 돌렸다. 보스월 백작은 달리 백작 살해 사건의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되었으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 후 메리는 달리가 죽은 지 고작 넉 달 만에 그를 세 번째 남편으로 맞이했다. 그마저도 스코틀랜드 왕으로 책봉하진 않고 오크니 앤 셰틀랜드 공작 지위를 부여했다. 가톨릭을 고수하는 여왕과 달리 보스월 백작은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지녔다. 가뜩이나 전 남편의 죽음에 대한 불분명한 책임 문제가 남아있던 판국에 상대 종교인 보스월과 급작스럽게 결혼한 메리를 귀족들과 민중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결국 이 무모하고 경솔해 보이는 선택은 스코틀랜드에 또다시 내전을 불렀다. 전투에서 메리의 군대가 패배하자 보스월은 덴마크로 도주하고 메리는 감옥에 갇혔다. 여왕은 어쩔 수 없이 갓돌이 지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도록 강요받았고 퇴위를 선언해야만 했다. 메리는 1568년 탈옥에 성공해 다시 한번 군대를 일으켰으나 이복남매 제임스 스튜어트에게 패배했다.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정신없이 달아난 끝에 마침내 잉글랜드로 넘어간 그녀는 라이벌이자 사촌이기도 했던 엘리자베스 1세의 보호를 받으리라 기대했다. 잉글랜드의 여왕 엘리자베스는 처음에는 메리를 예우하는 듯 보였지만 정치적 종교적으로 위험한 가톨릭 왕위 계승자가 잉글랜드 땅에 들어왔음을 의식했고 곧장 메리를 사실상 감금시켰다.
그 후 무려 19년 메리는 북부의 볼튼성에서 시작해 셰필드 성 등 잉글랜드 곳곳을 전전하며 지독하게 긴 감옥살이를 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암살 음모나 스페인과의 내통 등 메리 관련 각종 쿠데타 계획이 잉글랜드 전역에서 크고 작게 터져 나왔다. 가톨릭 세력이 메리를 잉글랜드 왕위에 앉힐 시나리오가 유포될 때마다 엘리자베스는 메리를 더 깊은 감시와 더 혹독한 환경으로 옮겨 가두었다. 감금 생활이 오래 지속되자 메리는 엘리자베스에게 여러 차례 탄원서를 올리고 직접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남자처럼 강인하고 두려운 독설가였던 엘리자베스는 쉽사리 그녀를 만나주지 않았다. 그 사이 메리는 프랑스, 스페인 등 해외 동맹 세력과 밀서를 주고받으며 자신을 구출하고 잉글랜드를 공격하려는 음모에 간간히 가담했다. 1586년 베빙턴 음모 사건이 폭로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가톨릭 귀족 베빙턴은 스페인 펠리페 2세의 군사력과 스코틀랜드의 자녀 세력을 결집해 엘리자베스를 제거하고 메리를 잉글랜드 여왕으로 추대하려 했다. 이 음모가 발각되고 당사자들이 처형당하면서 메리 역시 국가 반란 및 암살 모의의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능숙한 언변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뒤집긴 역부족이었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다. 1587년 2월 7일 포더링헤이 성에 투옥된 메리 스튜어트에게 사형 집행일이 통보되었다. 그녀는 의연하게 천상의 왕국을 원할 뿐이라며 마지막 존엄을 지켰다고 전해진다. 다음 날 새벽 단두대 위에 오른 메리는 가톨릭 신앙을 끝까지 지키겠노라 선포하며 진홍색 속옷과 십자가를 손에 쥔 채 단두대에 머리를 올렸다. 도끼가 내리치고 사형 집행인이 잘려나간 머리를 들어 올렸을 때 피투성이가 된 치마 밑으로 그녀의 애완견이 기어 나왔다는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극적인 장면으로 회자된다. 메리가 죽었다는 소식에 잉글랜드의 개신교도들은 거리마다 환호성을 질렀으나 엘리자베스 1세는 혼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토록 싫어했고 두려워하던 경쟁자를 참수했음에도 같은 여왕으로서 맞이한 처절한 최후가 주는 비애는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메리 스튜어트의 죽음은 곧바로 스페인의 침공 명분이 되어 이듬해 무적 함대가 잉글랜드를 공격했으나 역사에 길이 남은 실패로 끝났다. 이후 엘리자베스가 1603년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로 즉위하면서 마침내 두 나라가 하나의 군주국으로 묶였다. 이는 곧 스코틀랜드가 실질적으로 잉글랜드의 틀 안에 흡수되었음을 의미한다. 스코틀랜드의 마지막 가톨릭 여왕이었던 메리가 그토록 바랐던 잉글랜드 왕위는 정작 그녀가 아니라 그녀의 아들 제임스의 손에 들어갔다. 역사가들이 메리에 대해 쏟아내는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린다. 능력보다 허영이 앞섰던 인물이라 혹평하기도 하고 왕의 삶에 조연이 된 비운의 미망인이라고 동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극단적인 재능과 열정 그리고 정치적 혼돈이 겹쳐 폭발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는 점이다. 사랑과 권력, 신앙의 갈등 속에서 그녀가 매 순간 보여준 선택은 결코 현명하다고만 볼 수 없었지만 시대에 휘말린 군주가 치를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값을 톡톡히 지불했다는데 이견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쩌면 메리는 애초에 자신이 자리한 무대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처절히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녀 특유의 낭만적 기질과 즉흥적 성격, 그리고 왕은 신성하다는 중세적 사고방식이 겹쳐진 끝에 아무도 축복하지 않는 결혼과 무분별한 음모가 연달아 벌어졌던 것이다. 물론 교만하고 때로는 무자비한 성격을 보이는 군주는 역사상 부지기수였고 그중 승리자가 된 이도 많았다. 그러나 메리는 언제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악착같이 움켜쥐려 했던 냉철한 인내와 계산이 부족했다. 그리고 그런 빠른 감정, 느린 실천이 그녀를 불행으로 치닫게 한 것이리라. 결과적으로 그녀의 목숨과 함께 스코틀랜드 왕국의 독자적 미래 역시 차츰 꺼져갔다. 1707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최종적으로 통합되어 그레이트 브리튼으로 재탄생한 뒤로 북쪽 땅은 이른바 소국의 존재감으로 수렴되고 만다. 훗날 대영 제국으로 뻗어나가는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결국 잉글랜드였다. 반세기에 걸친 종교전쟁과 왕위 계승 다툼, 엘리자베스 1세와의 치열한 경쟁과 서로를 향한 경계심, 메리 스튜어트의 삶은 단순한 실패한 여왕 이야기로 축약하기엔 너무나 화려하고 기구하며 그녀 개인을 넘어 스코틀랜드라는 나라의 운명을 상징하는 복합서사이기도 하다. 그러하기에 비록 단두대 위에선 모든 걸 잃은 듯했으나 훗날 역사가들은 그녀의 비극적 최후와 파란만장한 여정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메리 스튜어트가 오늘날까지도 비운의 여왕이자 동시에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군주로 회자되는 이유일 것이다.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